안녕하세요. 공방 창업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3편입니다. 2번은 조금 늦었죠. 제가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만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야지 하고 강의 목차는 정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고민만 했어요. 그러다가 기다리시는 몇몇 분들도 계시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우선 내가 아는 얘기를 그냥 해드리자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퍼스널 브랜딩? 우선은 퍼스널 브랜딩을 처음엔 저는 아예 모르고 창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을 조금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순간은 일을 시작하고 얼마 후 느끼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 것만 뭔가 색깔도 없고 예쁘지도 않고 멋있지도 않고 너무 중구난방인 거예요. 그래서 책을 사서 좀 볼까? 인터넷 강의를 좀 볼까? 라고 해서 실제로 클래스 101이라든지 퍼블리에 있는 영상 금액 다 결제해서 봤었어요. 그러면서 뭔가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공부를 했으니까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건 나만의 색깔을 가지는 거니까 나의 메인 컬러를 선택해야 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노란색을 좀 좋아했었거든요. 노란색 괜찮겠는데 그래서 노란색을 하고 그리고 막 그때부터는 인스타에 올리든 블로그에 올리든 노란색과 관련된 것만 비슷하게 막 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부하다 보니까 이 색채 컬러를 여러 가지로 섞어가지고 잘 배합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심화적으로도 써봤고, 그리고 슬로건도 알아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결국에는 나의 브랜드를 존재 가치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처음에는 천년비누를 팔아야 된다. 그래서 자연에서 온 선물로 하자. 그렇게 슬로건을 막 정했고, 또 브랜딩 하면 대표적인 로고가 있어야겠다. 그리고 네이밍도 예뻐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 그런 내용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품 판매도 근데 여기까지 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이고 일반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려면 진짜 웬만한 자금이 없이는 사실 힘든 것 같아요. 로고라든지 이런 슬로건이라든지 꽤 괜찮게 하려면 생각보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상표권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겠죠. 그리고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창업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이 했을 때는 나는 이걸로 정말 원해서 했지만 시장 상황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막상 했는데 내랑 안 맞을 수도 있고 근데 단순히 이런 거에 투자했다고 해서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초기 단계에는 계속 작게 해보고 다시 해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비누를 만들어서 팔 때도 비누 A라는 제품을 만들고 A라는 제품에 대해서 네이밍을 해보고 스티커를 작게만 사가지고 패키징을 해가지고 판매를 했어요. 색깔이라든지 얘한테 어울리는 키워드라든지 그리고 메를랑이라는 브랜드는 자연에서 온 선물로 엄청 많이 꾸미기보다는 자연 그 자체에서 좋은 성분들만을 담았다라는 게 보여주고 싶은 주요 가치였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저는 비누 연구하는 건 재밌는데 만들어서 파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제조를 하다 보니까 온습도 체크라든지 이 과정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자르고 그걸 포장하고 보내고 하는데 너무나도 주문 들어오는 건 감사했지만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점점 아프고 그러면 나는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는 조금 맞지 않을 수 있겠다. 난 도대체 뭘 할 수 있지? 지금 이제 돈도 투자 많이 했고 이미 막 이렇게 벌려놨는데 갑자기 다 없애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할 찰나에
인스타 이제 구경하다 보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출강이라는 것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원데이 클래스도 안 했고, 취미반, 창업반 이런 것도 문의 와도 거의 안 했어요. 아, 제품 만들어서 팔고 이게 나만의 색깔이니까 이걸 지켜야 돼 라는 걸 고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좀 안 맞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왕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월세도 내야 되고 나의 한 달 한 달 이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브랜딩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제품을 팔아야 된다는 생각도 동시에 하다 보니까 브랜딩을 지키려고 하면서 돈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방법을 저는 어떤 걸 추천드리냐면은, 다양한 채널들이 많잖아요. 쿠팡, 뭐 네이버, 아이디어스, 이거를 각각 테스트를 해봐도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게 돼요. 알게 되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난 처음 분명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하다 보면 신기하게 어떤 거는 반응이 오고 어떤 거는 반응이 또 안 와요. 또 뒤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다시 중구난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선택하는 시간이 온 거죠. 그렇게 저는 다시 하나 둘씩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는 비누 판매. 근데 비누 판매하면서 처음에는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남들이 다 하는 것만 따라 하려고 했어요.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이런 거를 처음에는 홍보를 했죠. 근데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얘기했듯이 원데이 클래스랑 취미반, 창업반 안 했다 했잖아요. 그거는 초반에 하다가 한 몇 번 시도 끝에 바로 없앴어요. 왜냐하면 저는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게 싫었고 주말에 근무하는 게 싫었는데, 그걸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저녁 시간이나 주말 시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빨리 없앴어요. 그러면 그거 대신에 돈을 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성초 비누가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어성초 비누, 그 다음에 진주 비누, 피부 타입별로, 그 다음에 효능별로 조금 정리해서 판매를 좀 더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고, 추후에는 트렌드에 맞춰서 샴푸바도 넣었었고 올인원 비누도 넣었고, 그렇게만 한 것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 사업들도 최대한 많이 받으면서 그 디벨롭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 기간 동안 기다리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름의 메를랑의 브랜드를 조금 가치를 알겠지만 비누 판매가 전혀 나한테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러면서 나는 어차피 교육으로 다시 가야 되구나. 그럼 출강을 해야 되는데 출강을 해본 적이 또 없잖아요. 강사로는 오래 있었지만, 그러면 출강을 하기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럼 블로그에 계속 글을 쓰는 거예요. 대구 출강 문의, 경북 출강 문의, 뭐 이렇게 하면서 글을 써 나가다가 추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돈을 최대한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했어요. 초반에 비누 판매하면서 광고비도 써봤고 블로그 체험단이라든지 이런 걸 했지만, 그걸 제가 할 수 있는 데는 역부족이었어요. 돈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됐고, 그래서 딱 마음 먹었던 게 난 마케팅 비용을 0을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교육 공부할 때는 정말 한 번씩 인스타 광고 10,000원? 1, 2만 원 쓰는 거 외에는 돈을 써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블로그라든지 인스타 그렇게 활용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저 나름대로 브랜딩이 됐는데, 이것 또한 처음에 출강을 하니 비누도 했고 친환경도 했고 조향도 하고 정말 다양한 품목을 또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 원료는 다양하게 주문을 했었어야 됐고, 그 자체로 저도 힘든 점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고민하는 시간이 와요.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건지 내가 진짜 확신이 들었다 해도 하다 보면은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 변경이 안 되고 그걸 가치를 알아주고 바로 잘 되는 사람도 당연히 있죠. 하지만 진짜 극히 드문 것 같긴 해요. 제 주변을 봐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했다가 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라든지 생각하다 보니까 어떡하지? 하시면서 출강 품목을 생각하고 다양하게 또다시 고민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걸로 5년, 10년, 20년 잘 될까? 이렇게까지 생각하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당장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멀리까지 보지 말고 최소한의 스텝
별로 생각하면서 나의 가치, 내가 잘하는 것들을 한 번, 두 번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돈도 생각해야 된다는 말을 계속 들으면 지긋지긋할 텐데요. 그 이유는 제가 주변의 선생님들을 보면 처음에는 출강을 시작할 때 되게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정말 창업 공방을 하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보통 하세요. 당연히 하고 난 만족도가 높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자유롭고, 하지만 그만큼 매일매일이 힘들다고 해요. 그 이유는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르고, 그리고 매출도 생각보다 너무 적고 월 100만 원이 나오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스타에 사람들이 맨날 많이 판매하는 거, 사진 찍는 것만 보니까 엄청 대단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보너스 타임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아까 얘기하면서 했던 건데 뭐 아이디어스,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다양한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마다 조금 느낌을 다르게 해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이디어스가 좋아하는 게 따로 있고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좋아하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한 업체를 보면서 댓글, 리뷰를 꼭 읽어보세요. 리뷰를 돈 주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읽어보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누를 판매하는데 이거 포장이 이래가지고 불편하다. 그럼 나는 그 포장을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상세 페이지에 넣는 거죠. 그리고 뭐가 불편한지 체크해서 상세 페이지에 넣고 인스타에도 넣고 블로그에도 넣고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그 사이클을 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제품 판매, 원데이 클래스 출강이라든지 딱 하나만 해야지 그거는 처음부터는 이루어지기 힘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 몸이 좀 피곤하더라도 다 해보는 게 좋아요. 저는 초반에 그 연구를 많이 한다고 거의 새벽 3시까지 공방에 있으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피부 공부. 그렇게 해야지만 가치가 있는 비누를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웃긴 게 저의 생각이었을 뿐 소비자들은 그걸 그렇게 큰 점수를 주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브랜딩을 하고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어떻게 나만의 색깔을 가지려면 나에 대한 이해도,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남들한테 벤치마킹 하는 게 중요하지만 항상 내 것을 하나 두 개씩 넣는 습관이 중요해요. 똑같이 따라하는 건 내가 제대로 제 값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뭔가를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시선으로 이걸 바꿔보고 융합해보고 이런 건 본인의 능력이거든요. 그건 옆에서 가르쳐준다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퍼스널 브랜딩으로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항상 느꼈어요. 나도 정말 매일매일 힘들게 산 것 같지만 큰 변화가 없었는데 공방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매 순간이 내가 살아있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창업을 지금 꿈꾸면서 공방 창업 꿈꾸면서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자신감도 드리고 싶지만 이러한 다양한 퍼스널 브랜딩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매출, 돈적인 부분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 또한 얘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